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평생 부자 마인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드리면 좋을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먼저 과욕,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하던 이익이 발생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세요. 조금만 더 하다가 후회합니다. 그러다 때를 놓치면 다시 그 지점을 만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욕심과 과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같은 시장에서 부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 경쟁자들보다 탁월한 투자가일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꽤 어려운 부분이죠. 욕심. 인간의 심리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를 비롯해 많은 철학 분야에서 욕심을 다룬 말씀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치만 듣기만 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다스리면 부자가 될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이 단어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욕심, 항상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애초에 원했던 것, 그 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절제력을 잃은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 앞에서 조금은 냉정하면서도 건전한 욕망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방어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구와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과욕이 돼버리면 과욕은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투자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과욕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과욕을 다스리고 부자가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 나도 작은 재산을 모아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했었지만 결국 내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부터 돈이 모이더라. 행운을 연장시키려 하지 마세요. 이 말뜻의 깊은 의미가 보이시나요? 투자를 하다 보면 때로는 큰 행운이 찾아와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즐거운 일이고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운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막상 이익이 나는 순간이면 이 행운이 당분간은 조금 더 계속되리라는 기대에 빠집니다. 곧 그 기대는 스스로 그렇게 믿도록 유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기세를 계속 즐기게 되죠. 행운이 연달아 터지면 이땐 더 긴장해야 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행운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신도 모른다 라는 말이 있겠어요. 오래 갈 수도 있고 단기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합니다. 당신이 행운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서 있다면 아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할지 그만둘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치 누가 쫓아오는 듯한 긴박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몇 번의 연속된 행운에 개의치 마시고 평소에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표 이익을 지키는 태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장기간에 걸쳐 연속된 행운이 일어난 승리는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집의 경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은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짧고 적당한 크기의 승리일수록 달성하기도 수월합니다. 내가 처음 희망했던 적절한 이익에 도달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세요. 당초에 원했던 이익이 발생했으면 현금화 시키기 바랍니다. 아마 상승시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익을 냈어도 계속 오르는 시장을 보면 괜히 아깝죠. 저것도 내 돈인 것 같고 마음속에 억울이가 등장합니다.
더 얻지 못한 이익 때문에 상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섣불리 결정했다고 후회를 느낄 수도 있고요. 다들 공감하시나요? 이런 억울이는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세요. 빨리 결정한 그 결정이 한두 번은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10번, 20번으로 늘어나면 그 결정이 옳았구나로 변할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과욕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차후에 볼 큰 손해로부터 당신의 자산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력은 당신을 더 큰 이익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요. 이익은 항상 조금 이르다 싶을 정도에 빠르게 챙기세요. 왜 빠르게 챙기라고 할까요? 연속된 행운이 꼭지점, 즉 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승 시장에서 최후의 한 입까지 짜내려고 하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렇게 놓친 타이밍이 다시 상승시장을 만나기까진 너무 긴 호흡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오를 때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이유가 이 순간을 맞이하려고 그랬구나.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이번 상승세에 한몫 두둑이 챙겨야겠다. 지금까지 한 마음고생이 있지. 이런 보상 심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엔 항상 상승시장의 인생 역전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내 투자 스타일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번 돈으로 다음 시장에선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그 돈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큰 행운이었는지 투자 실력이 키워졌는지요. 한방 역전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부자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 원하는 건 다들 전자를 원하시겠지만 어느 것이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오십니까? 후자죠. 마인드 컨트롤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시장에서 이 상승이 길게 가서 내가 빨리 끝낸 것을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칩니다. 꼭지점을 알 수 없을 때는 꼭지점이 멀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꼭지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익을 낼 수 있게 합니다. 깜깜한 밤, 당신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전방 어딘가에 결승점이 있고 당신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결승점에 골이 내서 쉬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좀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유일한 판단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만 멈추는 것입니다. 해가 나고 안개가 걷히고 나면 결승점에 반도 다가가지 못했구나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갈 수 있었는데 후회를 품어선 안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꼼짝도 못했을 수도 있고 뒷걸음질로 더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길 가면서 1,000원짜리 한 장 줍기도 어렵죠. 당신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냈습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익을 얻었고 잃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에 교만해지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패턴은 부동산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비트코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동산이 상승시장이다. 매도자는 분명 A 가격에 판다고 했지만 사려는 매수자들이 생기면 가격을 자꾸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상승장에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상승장일 때 내 마음의 적정 금액을 정하고 매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꼭 현금화 시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 않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금액이 적정 금액인 것 같아요 하고 파시는 분들은 그 시장에서 이익을 남기시는 분들입니다. 비슷한 조건의 물건을 가진 A와 B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처음엔 같은 금액으로 시장에 내놨습니다. A는 부동산이 상승시장이네.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더 올려받아야겠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또 올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올려주세요. 결국 이분은 상승시장에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락시장이 오고 처음 제시하셨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춰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조건의 물건 B를 가지신 분은 B는 상승시장이라 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도 큰 금액이니 팔겠습니다. 딱 그 금액에 매도하셨습니다. 상승시장 속에서는 제값을 다 못 받고 판 것 마냥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동이 심했죠. 변동이 심했던 만큼 매도 당시엔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B분이 가장 고점에 매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더 욕심을 부릴 것인가, 이 이익에 만족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조금 더 바라는 마음이 이성적인 판단인지 나의 욕심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 욕심에 관한 부분은요, 많은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어서 담백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실천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운을 계속 활용하려 하지 말고 행운이 나에게 와줘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당신이 애초에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면 빨리 현금화 시키세요. 주변에서 이 상승세가 계속 갈 거라고 부추겨도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유일한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조금 더 상승세가 지속될 만한 확신이 드는 아주 확실하고도 명백한 변화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예외가 아니라면 그 이익을 현금화하는 습관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으면 그 후 상승세가 지속되더라도 어구리를 꺼내지 마세요. 아까 이 어구리 만났죠? 상승세는 그리 길지 않을 거고요. 길다 하더라도 빨리 접지 않았음으로 인해 발생했을지도 모를 손해를 막았다는 생각으로 다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무수히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싸움, 내적 싸움에서 꼭 중심을 잡으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투자하시면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리즈를 통해 꾸준히 만나고 싶고요. 경험이 가장 큰 훈련이잖아요. 잃어본 사람이 큰 돈도 법니다. 여러 경험들은 큰 자산입니다. 좋은 경험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김알TV 식구들은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